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동군사대학교에서 합동교육 1처장을 맡고 있는 박예청 대령입니다. 현역 대령입니다. 복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군 대령이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은 현역으로 근무하시면서 여기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자신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에 오게 됐습니다. 제 소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했지만 근무 경력은 포병학교에서부터 25사단까지 전방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근무를 해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여러분께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사례가 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1973년도 3사단 7하나 포병대대에 있었던 37 완전작전 이 행사를 재현 행사를 최초로 시행했다라는 그런 이력, 그리고 2015년과 2017년에 성진훈련장에서 하는 통합경멸훈련의 주무 역할을 했었던 그 경력, 그리고 2019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에 강릉에 있는 어떤 경기장에 경비작전하는 소분구장을 했던 경력들이 있습니다. 이 경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맡았던 일들이 추후에 어떠한 비전을 주는가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 경력을 소개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 또 저러한 작전을 저랑 같이 했었던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교육의 주 목적은 군 복무를 통해서 비전을 만드는 생각과 경험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전을 안 만들고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들은 자신의 비전을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 하나씩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질문 한번 본인에게 해보십시오. A와 B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A와 B, A인가 누군가 B는 이기겠죠. 근데 핵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센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우승열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리에서 나오죠. 모든 싸움이나 경쟁, 협상, 그리고 전쟁 등에서 상호 간의 마찰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은 그 결과가 과학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승열패, 즉 센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속에서 또 군 간부에게 비전은 있나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비전,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사이버 대학교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비전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의 상황은 어디까지 보이는지도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또 보고 싶은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두웠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비전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도 본인은 생각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이 어떻게 비전을 만들 것인지라는 것에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들이 여러분께 비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비전은 본인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전 있는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비전 있는 자신이라는 것은 내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생활을 어떻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특히나 성과를 내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라는 것과 지는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같이 던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내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비전이 이기는 사람인지 지는 사람인지, 이 뜻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과를 내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방법, 그리고 지는 사람이 안 되는 방법,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세상을 살면서 군의 간부로 지내면서 그렇게 해서 군 간부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도 내가 어떤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과를 전혀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선택과 필요한 노력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피동적이거나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는 사람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신의
자신과 자신의 관계에 되는 사람들이 같이 서로 행복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께 안내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기는 기술, 즉 이기는 사람, 이기는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먼저 이기는 방법과 준비,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기는 사례를 배우고 적용해 보면서 체득하고 습득하고 이런 과정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직접 싸워보고 이기는 기술을 배운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전사를 읽고 아니면 각종 스포츠 경기 그리고 협상의 결과 선거 등을 내용들을 갖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께 같이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명랑해전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께서 일본군의 많은 선박을 그리고 전함들을 물리쳤던 분명 명랑해전에서 전력은 열세였습니다. 그래도 이겼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투의 3대 요소만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투의 3대 요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지. 늘 인관 과정에서도 배웠던 거고 각종 보수 교육에서도 배웠고 부대에서 부대 활동관 전술 토의할 때 같이 이야기했던 전투의 3대 요소입니다. 시간, 공간, 전투력. 지금 명랑해전에서 흔히 우리가 열세라고 말하는 것은 막연히 거기에 있는 선박의 수만 계산했던 겁니다. 전투력을 보더라도. 하지만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 명랑해전, 명랑이 지역에서 시간의 요소, 지형적 요소, 즉 시간, 공간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어떠한 경쟁이나 어떠한 전쟁, 전투 갖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시간, 공간, 전투력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즉 이기는 기술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시간, 공간, 전투력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평상시에 전투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어떤 식으로 체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전투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투력은 전투력이 최초 생성이 되죠. 생성되는 전투력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전투력을 어떻게 발휘하고 어떻게 극대화시켜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데 전투력의 생성은 사실 신병교육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지금 현재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현실적으로 맞닿아져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체력을 갖추고 그리고 전투 기술을 얼마나 갖추냐에 많이 포함되겠죠. 열심히 체득하고 노력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경우 유사시의 상황이 생겼을 때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발휘하는 것까지는 평상시 준비된 곳에서 전투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력의 극대화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간부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이 극대화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 가장 좋은 내한테 유리한 시간에 나에게 유리한 장소에서 전투를 하게끔 만드는 즉 시간적인 면과 공간적인 면에서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체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학습이라는 노력, 독서라는 노력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 듣고 있는 이 내용들도 충분히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내용은 15세기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절대적으로 이긴 엘리자베스 1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엘리자베스 1세는 처녀 여왕이라 그러죠. 한마디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여왕이 결혼을 안 하고 있다 보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엄청난 조롱을 했었고 특히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왕자가 그 영국의 여왕에게 청혼하거나 아니면 그 청혼 속에서도 또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풀어냈던 겁니다. 결국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함대를 열심히 장악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그 영국을 스페인에 넘길 수가 없는 정도로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었고요. 하지만 전투가 막상 벌어졌을 때는 치밀한 그 엘리자베스 1세의 역할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게 된 배경은 단순합니다. 당시에 스페인에 있던 무적 함대는 함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귀족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빌려서 왕자는 배를 만들었고, 그러한 만들어진 배, 즉 전함으로 바꾸고 이 전함들을 전장에 내보내기 위해서 항구에 밀집해 있을 때 그 시기를 제대로 알았던 겁니다. 즉 시간적인 요소 중에서도 또 판단을 했고, 공간적인 요소에서 엘리자베스 1세는 그 물려있는 스페인의 함대를 자그마한 배에 불을 지펴서 항구로 밀어 넣어 버림으로써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아마 그 이기고자 했던 그 마음을 적의 약점을 제대로 알았던 거죠. 앞서 명랑해전에서는 시간, 공간, 전투력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있는 스페인 무적 함대를 이긴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서는 기회의 포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군 복무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면에서 어떤 시기에 내가 그 기회를 찾아내고 어떤 기술을 펼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 특히 루즈벨트의 선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선거를 위해서 엄청난 포스터를 많이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만들어 놓은 포스터가 미국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몇십만 장의 차원을 아마 넘어섰을 겁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TV가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내지는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인쇄물로 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만들어진 루즈벨트의 그 선거용 포스터는 그 배경 화면에 들어간 사진이 굉장히 멋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포함시켜서 전량을 인쇄가 다 끝난 거죠. 배보하기 직전에 저작권법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 참모들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 저작권법에 의해서 분명히 루즈벨트의 참모진들은 막대한 돈을 그 사진 작가에게 줘야만 했던 그런 시기였죠. 선거 자금은 부족했고, 그 부족한 자금 속에서도 또 그 저작권에 대한 그 돈을 지불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포스터가 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가 있었죠. 그때 지혜롭게 기술을 발휘합니다. 해당되는 포스터의 배경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 작가에게 루즈벨트의 참모들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사진을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해줄 테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당신은 우리에게 몇만 달러의 돈을 내면 우리가 활용해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완전한 역발상이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발상이었고, 그 사진 작가는 그 제안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 정도 돈 낼 돈이 없다. 하지만 그보다는 적지만 이 정도 돈을 낼 수 있으니 내 사진을 거기에 해달라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루즈벨트의 참모들은 적은 비용으로 그 포스터를 활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진 작가는 그 이후에 명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즉 이기는 기술이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가 한 개 한 개마다 보면 동일한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겼던 방법은 다 다릅니다. 물론 어떻게 이겼냐를 찾아가는 과정들은 끝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직접 경험해 가면서 한 가지씩 배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독서 내지는 많은 자료들을 읽거나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광고 그리고 TV, SNS에 나오는 이기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본다면 여러분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앞서서 이기는 기술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대대장을 하던 시절, 연대장을 하던 시절, 그리고 여단장을 하던 시절에 많은 간부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여지기에는 평정으로 얻어지는 그런 거와는 다릅니다. 물론 본인의 습관이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라면 당연히 뭐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본인이 나쁜 습관이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기는 습관. 나에게 기회는 언제 주어지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나는 뭔가 하고 싶은데 상급자가 자기를 선택해 주지 않았기에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그 부분은 피동적인 이야기죠. 믿고 맡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임무를 줄까요? 즉,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상급자의 눈에는 믿고 맡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보다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밖에 없던 그런 모습들이죠.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기는 습관이 다른 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제일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은 시간적인 면에서 지켜야 될 것, 공간적인 면에서 지켜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이기는 습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출근 시간은 제대로 지켰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부대에 있다 보면, 그리고 어떠한 특정 장소에 가 있다 보면 약속 시간에 아니면 출근 시간에 다다라서 그 딱 되는 시간에 들어오려는 그런 간부가 있는 반면 좀 더 여유로운 시간에 들어와서 업무 준비를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한 내막들을 다 아는 상급자라면 누구한테 기회를 줄까요? 당연히 먼저 준비하는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온 사람에게 뭔가 질타하거나 타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어떠한 기회가 됐을 때는 그 기회를 줄 때 당연히 준비된 사람한테 갈 것입니다. 시간. 잘 지키십시오. 언제나 쳐다보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부분들이 그 시간에 해당됩니다.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내 한 개의 동작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군생활하는 동안에 내한테 주어진 과업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 나의 행동 중에 하나고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또 이기는 습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추후 이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비전에 대한 내용들이 또 추가 나오게 되는데 그 비전에 대한 내용 속에서도 이기는 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떠한 행동을 했냐에 따라서 내 하루가 남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할 때 시험 어떤 걸 볼까요?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할 때 진급 심사할 때 시험을 어떤 게 볼까요? 국어, 영어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생활의 계급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회, 특히 뭔가의 포상과 관련된 기회, 그리고 교육에 대한 기회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 상급자들이나 상급부대 참모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올바른 습관을 보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습관 어떻게 만들까요?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자신이 실현 가능한 습관을 판단하십시오. 본인은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새벽형 인간이 굉장히 좋더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려웠죠. 도저히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할 수 없는 개인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실현 가능한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하지만 꼭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서 요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켜야 할 습관, 흡연 장소, 출근 시간, 각가지 약속을 지키는, 시간 약속 지키는 그런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 자신이 실현 가능한 습관과 주변에서 요구하는 습관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선택되어지는 자신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신의 습관, 분명 자신에게 이로운 점이 생길 것입니다. 자신이 직책 수행하고 과업을 완수하고 그리고 동료와 화합 가능한 슬기로운 습관,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어떠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아주 전문적으로 행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굉장히 칭찬을 받고 인정도 받고 잘할 수 있을 거지만, 즉 능력은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혹시나 본인의 아집이나 고집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여러분한테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 자기 자신밖에 몰라. 아니면 이로운 것만 하는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것보다 자신의 직책에 주어진 과업을 올바로 완수하면서 특히 동료와 화합 가능한 슬기로운 습관을 가져가 본다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아주 말 한마디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이거 하는데 좀 도와줄래? 말 한마디만 던져보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하는 그런 슬기로운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어떠한 과업을 부여받고 그 과업을 이행하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해볼래라고 했을 때 그 상대의 반응이 우선 같이 했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효과를 낼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이런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같이 할 수 있는 행동 그렇게 바꿔가 보십시오. 이기는 습관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기는 습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서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기술을 배웠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나니까 모든 전쟁에서 모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인생 살면서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말씀인데 이제는 좋은 기술도 가지고 이기는 기술도 가졌고 좋은 습관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가 왔다면 집중해야죠. 그래서 노력의 집중, 흔히 몰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솝 하나 이야기할게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 거북이 경주하자 해서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경주 시작하고 한참 뛰어간 다음에 거북이가 아주 늦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늘에서 한 잠을 자고 가려고 마음먹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계속 가게 되고 하지만 토끼가 낮잠 속에서 깨어났을 때 거북이는 벌써 꼬린 지점에 통과하고 있었죠. 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까지는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끼는 그날 그 경주에 진 것을 굉장히 분통해했습니다. 억울해했습니다. 분명 내가 거북이보다 충분히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토끼 굴에 들어가서 벽에다가 혈서를 씁니다. 거북이한테 절대 지지 않겠다고. 다음날 눈 뜨자마자 바로 거북이한테 달려갑니다. 야, 너 거북이 너 나랑 경주 한 번 더 해. 경주하게 되죠. 당연히 토끼가 이깁니다. 낮잠을 안 잤으니까요. 거북이는 졌을 것이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토끼는 또 한 번 더 벽에 써져 있는 자기의 혈서를 보게 되죠. 거북이한테 지지 않겠다. 그리고 거북이한테 찾아가서 토끼와 거북이가 또 경주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다짐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토끼가 이깁니다. 한 달 뒤에 또 경주에도 토끼가 이겼습니다. 1년 뒤에 경주에도 토끼가 이겼습니다. 10년 뒤에 경주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토끼가 이길 것 같지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토끼는 수명이 다 돼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살아남아야 이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이길 수가 있다. 즉 포기하지 말라는 뜻에서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노력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노력에 집중하는 과정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이 노력에 집중에 몰입을 하더라도 한 가지 조건, 여러분들은 여러분한테 주어진 과업이나 본인이 목표로 했던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를 한 것이 바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이기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도전해 본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한테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좋은 방법, 앞서 이기는 습관 중에서 좀 슬기로운 습관 이야기했죠.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즉 이용 가능한 모든 능력을 여러분들이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신은 헌신하고 주변에 관계된 모든 동료들의 능력들을 참여를 유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몰입의 과정에서도 좀 더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을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일에 개입을 시킨다면 분명 힘들어할 것입니다. 마찰도 생길 것이고 시비도 생길 것이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의 문제점들을 식별하고 조치해 가는 과정 속에서 더 좋은 이기는 습관이나 기술들을 배우게 되고 올바른 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같이 소개합니다. 집중과 몰입은 과업을 완수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업을 부여받고 몰입을 계속해 나왔을 때 과업을 완수하는 것으로 제가 표현했지만 그 완수한 과업이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것까지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몰입을 하지 않은 그런 과업은 자세히 보십시오. 피동적으로 업무를 완수했거나 형식상 했거나 마지못해서 했던 그런 과업들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열정을 포함하고 동료들과 같이 했던 그런 과업들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과를 내더라도 굉장히 크게 성과냅니다. 특히나 우리 군에서 업무 수행하는 과업들은 대부분이 조직에 의한 과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여러분이 해놓은 완성한 과업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칭찬도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혹여나 마음에 상처가 입었던 사람이라면 비아냥거리거나 폄하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동료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동료들에게 같이 했던 동료들이라면 그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안 좋게 평가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라도 입으로라도 그리고 행동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완성해내는 과업에 대해서 오히려 더 칭찬을 해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과업이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과업이 됐다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 좀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이해해주는 동료들에 의해서 위로 또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격려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아쉬웠던 것에 대해서 대변도 해주는 그런 진정한 전우회도 나갈 겁니다. 몰입할 때 집중과 몰입, 과업 완수 보장하는 것 중에 좋은 습관 앞서서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노력과 집중의 몰입 본질적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주어진 기회에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기회. 모든 조건과 상황에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집중하십시오. 과업 완수에 생각을 몰입하고 노력을 집중한다 보면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과업, 실현 가능한 과업이었기에 주어졌을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과업이라면 아마 지시한 사람도 어느 정도껏 판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그리고 능력 인정을 받는 그런 몰입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퇴근할 때 주어진 과업 아니면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주어진 과업 나한테 주어진 과업이라면 몰입해서 추진해 나가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성과는 나타내고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복습하듯이 하는 이야기지만 이기는 기술, 이기는 습관, 그리고 노력에 집중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거 한번 같이 봐주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 지더라도 이기는 노력이 반복된다. 그러면 결국 이길 것이다. 이기는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 이겼는데 두 번 이겼는데 만족할 거는 하나도 없이 또 도전하게 될 겁니다. 하물며 만약 이기지 못했다면 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또 도전한다면 언젠가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것이 전쟁이나 싸움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경쟁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 성과를 달성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는 방법, 준비, 행동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오늘 강의하는 주된 내용 이제 들어갑니다. 자신의 미래의 비전을 보셨나요?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기 이전부터라도 자기네 꿈, 미래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 가지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되고 못 되면 어떻게 될는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노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혹시나 자신의 미래의 비전을 못 보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거나 그리고 설정이 안 돼 있다라는 분들은 꼭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혹시 자기의 미래의 비전을 다 가지고 있던 분이라면 한번 자신의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들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고민해 본 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통상 이러한 고민은 엄청나게 많은 질타를 받았거나 과업이나 의무 수행이 안 됐을 때에 자신을 비관하는 쪽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의 미래를 좀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즉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자격증을 갖고 있다, 면허증을 갖고 있다 이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분야에 노력할 수 있는 능력, 그 어떤 분야를 찾거나 잘하는 능력,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거나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는 못하는 게 뭔지, 못하는 능력이 뭔지 그래서 어떤 것을 더 노력해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그것을 위해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냥 쉽게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다 보다 보면 나올 것이고 잘 못하는 것이라도 나는 누구인지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느낄 수 있는 그런 못하는 것들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유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장단점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어릴 시절에 꿈들을 많이 이렇게 발표했을 겁니다. 그 발표하면서 어떤 걸 이야기했죠? 통상 그렇게 표현하는 꿈, 너 꿈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아니면 정치가가 될 거예요. 이런 어떠한 직책이나 수행하는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 되겠다 등등. 그런데 그게 과연 꿈일까요? 그냥 장래희망 아닙니까? 꿈을 잘못 정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봤다면 그리고 내 꿈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연히 여기서 나 군인이 될 거야 라고 꿈을 설정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군인이 되신 분들은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냥. 근데 꿈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리가 되거나 어떠한 직책이 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지는 어떤 것을 꿈꾸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꿈 아닌가 생각됩니다. 꿈 한번 잘 설정해 보십시오. 제 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꿈을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당시 국어 교과서에 있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논설에 대한 내용인데 그 논설 내용을 보면 살신성인을 통해서 어떤 문화재를 지켰던 그 문화재가 우리나라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의 그 절이죠. 불타버릴 수 있었는데 그 스님의 노력에 의해서 살신의 노력으로 그 절을 지켜냈고 지금도 큰 문화재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있는 미개한 지역에 선교사로 가 있던 어떤 분이 그 마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잘못된 문화를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올바른 문화를 정착하게끔 만들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기지라고 고민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 그 고민 속에서 그때 꿈을 만들었습니다. 그 꿈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그 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는 미국이었고 우리는 그 미국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선망하고 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1986년도 제 그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꿈을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방법. 저는 젊은 학생들에게 똑바로 살아라를 가리키는 학교 선생이 돼야 되겠다.
수업을 하고 지도하는 동안에 올바르게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잘 사는 국가가 아니라 잘 사는 사회는 충분히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잘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치 쪽에 굉장히 진보적으로 아니면 그 개선을 잘해서 국민들이 다 잘 살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경제 그리고 그 산업화에 노력을 해서 국가의 경제를 또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젊은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 와서 보니까 젊은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군만큼 더 좋은 곳이 없을 것 같아서 군에 장기 지원을 했고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사실 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올바로 사는 것이 이 국가가 미국보다 잘 사는 사회에 만드는 곳에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근데 이 올바로 사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비전 중에 필요한 소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소개해 줄 겁니다. 자신의 꿈을 막연히 희망 직업으로 한 것은 아닌가요? 라고 첫 번째 문장에 넣었는데 바로 방금 소개한 내용하고 동의를 합니다. 군인, 과학자, 주부, 직장인, 그리고 공무원 등이 있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다 보면 자신의 꿈 한번 설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니면 막연히 뭐 직책 말고라도, 전에 한번 어떤 젊은이에게 물어보니까 직장인 그리고 현모양처가 꿈이라는 그런 여학생도 만나긴 만났었습니다. 질문을 안 놓고도 그 답변을 들을 때 말할 방법이 없을까, 어떤 생각을 고쳐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사이버대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저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수정해야 될 게 있다라면 수정을 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한테 정말 소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유도 비전에서 계속 나옵니다. 목표와 방법, 수단을 구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한다면 비전이 되는 것이 되는 꿈,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책과 과업의 전문가가 된다면 어떤 미래가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바로 밑에 줄에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드론이나 UAV 그리고 궤도, 화포 이런 장비 운용의 향후 전문가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현 직책을 수행하거나 과거 포병학교의 교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산업체에 많은 방문도 있었고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대화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각종 드론이라든지 UAV, 궤도, 화포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자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 그리고 우리는 K방산에서 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K방산은 엄청나게 지금 특수효과를 누리고 있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자들이 만드는데, 그리고 개발은 과학자들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방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드는 것도 만든 것이 있지만 엄청난 실험을 통해서 수많은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그 실험과 내용을 보완할 때 누가 하느냐? 운용해 본 사람만큼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드론이나 UAV, 궤도 장비, 화포 이런 것들을 다루는 간부들이 있다라면 그분은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아마 K방산에서 이 분야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일반 기업에서 무기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드뭅니다. 장소도 그만큼 적정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평상시에 내 주업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근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업무 자체가 바로 그 전문가의 길로 갈 수 있는 일입니다. 방법 하나 딱 정해집니다. 성실하고 열정 있는 전문가가 된다면 그러한 K방산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수많은 장비들을 다 테스트를 하고 점검을 할 때 유경험자, 거기서 생각하는 유경험자, 군에서 현직으로 있었던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겠죠. 그만큼 경륜을 가진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배우고 있고 수행하고 있는 과업이 바로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특히 이 사이버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이버 대학만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 배우는 곳에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분명히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자기가 배우고 있는 분야가 자기가 직책을 수행하는 것과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연관을 가져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얼마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성과일까요?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배우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나가십시오. 그중에 제일 첫 번째는 자기가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곳에 전문가가 되는 것과 혹시 또 지금 배우고 있는 것에 연결시키는 것과 배우는 것을 또 성실히 해 수행해 나가는 것, 그거 잊지 말고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할게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직장에서의 직책, 수행하는 과업,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참 많은 것을 하고 있죠. 직책은 그냥 책임의 관계일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과장, 다 책임의 관계입니다. 과업 수행이 중요한데 그 직책을 잘 다뤘다. 즉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대로 계급장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과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과업 수행으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또 이런 학교 기간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비전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라면 이 말의 의미는 없을 겁니다. 변화와 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전을 유도할 경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상을 알고 그 현상을 어떻게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고 그리고 관련된 학습과 연구를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비전을 찾을 수 있기에 이 꼭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경험으로 배우는 것보다 경험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을 통해서 같이 하라는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방산 관련 이야기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방산 관련해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당연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병력은 감축되고 과학기술은 발달하고 있으면서 변화하는 국제정세도 같이 있습니다.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쟁은 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런데 병력은 없고 그러니 무기체계로 이것을 다 할 것이다.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유인 또는 유무인 복합, 무인 무기체계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국가별로 무기체계의 변화는 계속 요구될 겁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업체에서도 기술 개발과 이를 운용하고 개선을 요구한 경력 있는 전문가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가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노력의 목표 아닐까요? 그냥 전문가가 가지고는 어려우니 배우고 익히면서 실천하는 그런 전문가 이야기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 교육 과목 소개하면서 부사관 중에서 대학에 많이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 정통해야 따른다. 부사관학교에 여기저기에 많이 붙여져 있고 머릿속에 많이 내새기는 겁니다. 저도 부사관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마음으로 실감을 했습니다. 저게 부사관들의 이거 아닙니다. 모든 간부들,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살아나가는데 내가 정통하면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도 정통해야 될 것이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요.
공적 조직에서는 특히나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떤 공직 조직에서는 규정이나 법을 잘 알아야만이 따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조직에서는 장비 운용을 잘해야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장비 운용 부서에서는 그 직책과 계급 그거보다 전문가를 더 존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왜? 그 장비 운용해야만 그 부대의 존재의 이유가 되니까. 특히 장비를 운용하는 조직은 해당 장비를 주축으로 임무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해당 장비가 고장이 나 있거나 문제가 돼 있어서 장비를 가동 못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뭐 000 전차대대라 그러는데 000 포병대대라 그러는데 전차가 없고 포가 없는데 어떻게 임무 수행하겠습니까? 해당 장비를 운용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조직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비 운용 여부가 핵심이 되어 이를 운용하는 요원에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비와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구비를 해야 될 것이고 개선 사항을 건의하고 조치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자리에 있다라면 분명히 그에 대한 능력이 남들보다 80%, 90% 이상 총 전문가의 100% 수준이라면 80%, 90% 이상 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장비를 또 점검을 해봤을 것이고 운용을 해봤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좋은 기회 아닙니까? 다음에 현용 장비에 대한 운용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비전을 같이 소개합니다. 현 직책의 수행을 하면서 승진, 승급, 진출 그러한 미래를 더 상향 조정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장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면 그 주어지는 비전. 근데 이거는 군생활 하는 데까지이고 또 정년 퇴직 이후의 여러분들의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직과 해당되는 그 장비를 만들거나 운용하는 업체가 그때까지 그 장비만 가지고 이렇게 업체가 유지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운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운용하는 거에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높은 존재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러운 존재죠. 그리고 지금 방산 수출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는 폴란드를 다녀왔습니다. FA50, K2, K9 이러한 우리 대표적인 장비들이 폴란드에서는 환영을 받고 엄청 이렇게 기대되는 장비로 그리고 향후 더 많은 수출의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저도 K9 화포를 운용하면서 정말 좋은 장비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러한 장비를 현재 운용하고 있거나 장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겁니다. 그 수출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그 운용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책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십시오. 현 직책에서 수행하는 전문가 수준의 능력은 바로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다른 데서 비전 찾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곳에 비전 더 좋을 겁니다. 비전을 만드는 자신. 처음 제목하고 동일하는 겁니다. 자신을 충분히 알고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를 구상해 가십시오. 앞서서 꿈을 한번 재설계해 보라는 뜻입니다. 나의 꿈은 막연히 군인이 되겠다. 이런 것보다 무엇을 하는 군인 아니면 무엇을 하는 사업가 아니면 무엇을 하는 공무원 한번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는 전문가로부터 간접 경험 활동을 지속 유지하십시오. 다른 뜻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가면서 배우는 것보다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독서를 하거나 그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분석된 내용들을 보고 내 자신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서서 꿈을 재설계하고 두 번째 간접 경험, 학습, 즉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라는 뜻이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주어진 과업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근접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능력 키워본다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그 전역 이후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가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꼭지 조금 더 강조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타인이 말하는 비전 별로 그렇게 참고만 하십시오. 자기 입장에 맞춰서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비전은 자신이 만드십시오.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는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좋은 점만 개선하십시오. 제 비전은 이렇게 좋은데 나는 비전이 왜 없지? 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나? 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실로부터 미래를 만드는 비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비전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요구합니다. 비전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아주 크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동을 안 한다면은, 그리고 도전을 안 한다면은 그 비전은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꿈부터 재설계하고 간접 경험, 직접 경험, 학습 활동을 통해서 실력을 갖추고 내가 지금 주어진 직책에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거는 개인 부탁인데 행복을 추구하는데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딴 사람의 행복을 보고 나도 행복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죠. 비전을 만드는데도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남의 비전보다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비전을 만드십시오. 자신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의 근성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전 꼭 잘 만드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